자, 안녕하세요. 7월 17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요즘 분위기 엄청 좋죠. 근데 이 더 좋은 내용들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는 소비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커진 데다가 이 페드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게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 소비 지수가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어요. 근데 요즘에 미국의 물가 지표를 보면 뭐가 보여지고 있다? 이전보다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그러니까는 물가는 잡히는데 미국의 이 소매 판매, 그러니까 소비력 자체는 여전히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현재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걸 알면서도 이거 물가가 잡히는데 기업들의 실적도 방어가 잘 되겠구나. 이 내용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자동차와 휘발유를 제외한 소매 판매가 0.8% 증가해서요. 23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물가가 잡히는데 소비력 자체가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이러한 소식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 내용은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입 물가, 계속해서 잡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인플레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요즘엔 인건비보다는 이 주택 가격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주택 시장이 계속 조금씩 안정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역시도 인플레가 잡히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90.9%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12월까지 올해 2번 이상 금리를 할 확률 몇 프로 얘기하고 있다. 이게 올해 한 번, 이렇게가 이제 올해 2번인데 지금 96.8%가 올해 2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 볼 수 있고, 3번 금리 인하는 이렇게 보면 60%가 넘는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가 계속되면 시장에 돈이 풀릴 것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 반등할 가능성 높겠죠. 그래서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 80.76달러로 마이너스 1.4% 하락 마감했고요. 채권은 강세에,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만한 뉴스는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면, 일단 지금 트럼프 관련된 내용들 이제 시장을 지배하고 있죠. 근데 민주당이랑 공화당 관련해서 이제 경합이 많이 일어나는 미국의 주들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봤더니 7곳 중에 4군데를 앞서고 있고 몇몇 군데는 접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접점이라고요. 그럼 트럼프가 여기서 조금만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과반 이상을 이미 확보한 상황에서 훨씬 더 확실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겠죠. 뭐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전통적인 민주당 쪽이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쪽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실제로 그렇게 해서 2016년에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또 비슷한 상황이 나올 수 있겠구나. 요거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보는 게 어떠할까 싶네요.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러한 흐름들이 꾸준하게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중소형주들이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이 미국에서 보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은 아직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결국엔 시장의 트렌드는 돌고 돈다고 우리나라까지 올 겁니다. 그러면 이거 유지만 되더라도 한국 쪽에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데 재미 못 본 종목들 곧 있으면 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이외에 조금 대형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도록 하면, 지금 테슬라, AI 로봇 이쪽을 푸시를 굉장히 많이 하기 위해서 800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할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이 섹터는 계속 가겠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지금 자율주행까지도 끼어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서
이거 역시 여러분들도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반에는 AI가 있기 때문에 이 AI 관련된 투자가 계속되는 거 이어지는지 보시면 좋은데 당연히 반도체 매출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엔비디아, 블랙웰 주문 25% 늘렸다. 삼성전자 HBM 공급 임박했나 막 이런 얘기 들려오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낸드 플래시가 감산해서 증설로 완전히 바뀌었고 SSD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장비 발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소부장 전체가 올라오는 시간이 지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AI라는 것 자체가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하다 보니까 저전력이 지금 필요 이상의 성능을 아직까지는 내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수요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몇 개 더 까는 것보다 전기세가 더 나오게 되면은 차라리 이걸 그냥 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기능이 쭉 올라오다가 어느 정도 이제 연구 개발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또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을 한다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 반도체의 방향성이지 않나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설계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여러분들 지금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AI의 힘 받아서 이 온디바이스 쪽이 엄청나게 지금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가전까지도 다시 풀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에 보시면 되고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이 필요한 전력을 전부 맞춰주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원전이나 아니면 다양한 발전 관련해서 니즈가 커질 수밖에 없어서 전선부터 변압기 이외에도 풍력, 태양광, 원전 가릴 것 없이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하기 시작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소융합 얼라이언스 한국수소연합으로 새 출발한다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커지면 수소는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에너지원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수소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석유나 가스나 석탄에서 이렇게 뽑아내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 전기를 생산하는데 막 저녁 같은 시간에 전기 수요가 확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무언가를 안 하면 이 전기는 그대로 날려먹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소로 이걸 좀 보관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 관련된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얘는 딱 정비례 아니겠습니까? 끌고 가보시면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조선 빅3 적자 선박 이제는 없어진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흑자가 확실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적자가 완벽하게 사라져서 모든 게 흑자 도크로 바꾸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지금 선가 가격도 되게 비싼 상황이잖아요. 전성기가 드디어 10년 만에 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이 관련 내용들은 여러분들 꾸준하게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7월 17일 이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에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있고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도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보고 싶다.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어제 말씀드렸던 그 일정 맞춰서 변동이 나올 거라는 그 부분은 오늘 확실하게 보여지게 되었는데, 이 결국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시장에 있다 보니까는 윗꼬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선 포인트를 어떻게 짚는 게 좋을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지금 이 두산 이너빌리티의 시장이 가장 크게 자극을 주고 있는 내용은 뭐다? 체코 원전 수주 발표 임박. 이 17일 이때 발표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한국 시간이 아니라 유럽 시간으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아마 이 내용은 오늘 저녁에 이제 나오게 될 예정이고 내일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을 하게 될 것이다. 요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면은 지금 현재 포인트로 잡고 있는 부분이 세 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는 가격이고요. 여기는 금융적인 부분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이거는 공기, 요 관련된 내용도 같이 섞여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외교력적인 부분인데, 일단 가격은 우리나라가
현재 언론의 말을 빌리면 거부할 수 없는 가격을 제시하게 되었다. 굉장히 저렴하게 제안을 했다. 이런 이야기 들려오고 있고 기술력은 프랑스가 공사 느리기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또 앞서 있는 상황이다. 다만 외교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체코는 프랑스와 같은 EU 국가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직접 가서 여기에서 이제 홍보를 한다든가 그러지 않았는데, 프랑스는 마크롱이 직접 와가지고 좀 푸시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유리한 상황에서 요게 밀리는 것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기가 그나마 좀 괜찮아졌죠. 왜 그러냐면, 프랑스 난리 났었죠. 기억하십니까? 완전 우파 쪽으로 가려는 정치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 재투표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외교력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모든 게 올스톱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안 하느니 못한 게 아닌가. 그럼 실제로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영이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가 더 앞서 있고 요거는 반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유리하기 때문에 잘만 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수도 있겠다. 요 정도로 요 내용을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외부에서 평가기론 15년 이상 국내 원전 생태계에 긍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체코에서도 지금은 한 기지만 이게 세 기까지 늘어나고 그 이외에 다양한 이 지역에서의 원전 수주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보여지고 있는 이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정말 이거 하나만 따낸다면 진짜 이제 큰 걸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게 된다. 이거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만약에 프랑스까지 여기서 완벽하게 제치게 되면은 이제 미국과 계속 격돌을 할 텐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이 웨스팅하우스랑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위탁, 생산, 위탁, 건설 이런 쪽으로. 웨스팅하우스가 건설한 지가 너무 오래돼 갖고 시공 능력이 많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이거를 하청을 주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단위가 단위인 만큼 요거 받는다라고 해도 남는 게 엄청날 겁니다. 그럼 사실상 두산이 한국과 미국의 일거리를 대부분 다 가지고 오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다른 업체들은 조금 안 좋을 수 있어도 두산만큼은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원전만 좋은 게 아니라 최근에 나온 리포트 내용을 좀 정리한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뭐다? 가스터빈 사업도 이제 호조가 기대가 된다. 상용화하고 본격적으로 가동을 들어가기 시작했던 게 올해 상반기부터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났습니다. 해외에 판매하는 것만 남았어요. 그리고 내년부터 정상 마진의 수주 물량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되며, 그리고 영업이익 27년엔 8.6%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목표 주가 3만 원 얘기를 한다. 이건 나쁘게 볼래야 나쁘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를 해석을 해보면 되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좋은데 왜 올라갔다가 빠졌냐. 이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장 끝나고 우리가 만약에 일거리를 따낸다고 쳐요. 그렇다라고 해도 내일 한번 올라갔다가 이게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럼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건데 오늘처럼 또 한 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이슈 끝났으니까 실망 매물들 나오는 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많이 빠지는 게 보여질 수도 있는 거죠. 이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예시가 뭐냐 하면은, 이때 미국 쪽에 이제 폴란드의 일거리를 가장 큰 걸 뺏겼다라는 건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많은 일거리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오게 된다라는 뉴스는 있었거든요. 물론 그거 지금까지도 그 폴란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협상이 완료가 되진 않았지만, 일거리가 없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슈 끝났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후 쭉 빠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랑 지금 여기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펀더멘탈 맞춰서 차근차근 이제 바닥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는 핵심은 좋은 부분을 생각하면서 중장기 투자를 한다면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거 버티겠다 하면은 굳이 제가 말씀드린 걸 좀 볼 이유는 없지만, 만약에 좀 단기적으로 잘 대응해 보겠다 생각을 하신다면, 일단 첫 번째는 수급을 보면서 오늘 외국인 기관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들이 꾸준하게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매집이 많이 계속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지라인은 21선. 여기를 1순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면요,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마저 이탈하면
그대로 121선까지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있으면 마음은 편한데 아래로 떨어지면 마음이 많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제가 이전에도 꾸준하게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자리 잡기가 안 되니까 그대로 무너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음번에 또 올라가는데 여기서 자리가 잡힌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꾸준한 상승을 여기부터 기대해 보면 좋고요. 그리고 이탈한다면 여기가 단기 고점일 수 있겠구나. 힘이 조금씩 빠지면서 조정이 이런 식으로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많이 나오는 패턴 이용해서 여기서 일부 비중을 정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했을 때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여유 있는 공간은 어디다? 23,500원. 요 아래까지. 왜냐하면 여기에는 개미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물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요 아래까지는 수월하게 보되 근데 만약에 여기 딱 도착했는데 수급을 봤더니 여기에서도 빨간불이 외국인 기관에서 잘 들어오고 있다? 이거는 이걸 잡아먹고 올리겠다는 의지인 거잖아요. 네, 그거는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추세가 좋아야지 쉽게 따라가는 거예요. 추세가 안 좋은데 수급만 좋다라고 하면은 시간 많이 투자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매물대도 돌파하면 그냥 계속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봤던 걸 바탕으로 이거 총정리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보게 된다면 지금 좋은 소식들이 있는 건 있지만 약간 좀 애매한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오늘 발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된다. 그리고 설령 여기서 좋은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내일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차트의 추세가 좋으면은 홀딩하는 식으로 가고 만약에 차트의 추세가 안 좋으면 정리하는 식으로 봐야 되는데 그랬을 때 기준은 수급 일단 이거 좋은지 보는 게 첫 번째. 그런 다음에 21선 위에 있는지 보는 게 두 번째. 그리고 만약에 상승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서 버티는지를 세 번째로 보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괜찮다면 끌고 가는 것. 하지만 여기에서 이탈이나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하락을 생각을 하면서 비중을 정리하는 식으로 맞춰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내용들 이렇게 쭉 한번 적어봤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